네, 방장님 이제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임, 우리 이제 초보, 우리 PD 두 분 다 어차피 지금 주식을 입문하니까 같이 들으시면 되고, 사람들은, 그죠? 항상 종목만 원해요, 종목.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주식 문화에서 그 알을 깨트리고 나온다는 건요, 생각보다 힘들어요. 우리가 주식이란 걸 하기 위해서는 이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다 봐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종목 발굴, 회사 쫓아가서요. 암만 좋은 회사면 뭐예요? 그죠? 항상 말씀드리죠. 숲이 헐헐 불타고 있으면 암만 내 종목이 좋아도 숲이 불타면 같이 불타는 거예요.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이 없어요. 폭락할 때는. 무차별적으로 같이 빠져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할 때 여러 가지를,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 그런 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모르고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외국 사람이 물어봐요. 삼국시대가 뭐예요? 하니까, 들어는 봤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쪽팔리죠. 그죠? 조선시대 물어보니까요. 들어는 봤는데, 이러면 쪽팔리죠. 근데 안 쪽팔리는 사람이 주식시장의 99%예요.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모르니까 모르는 게 당연한 게 되는 거죠. 또 주식시장은요, 그런 거 알 필요가 없다 그래요. 뭐만 알면 되느냐? 증권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차트, 그 차트만 보고 차트에서 알려주는 알람대로 매수 신호 발생, 매도 신호 발생, 그것만 따라 해도 됩니다 하고 가르쳐주죠. 그렇게 해야 열심히 사고 팔고 해가 자기네들이 연말 되면 성과금도 받고 월급도 많이 받고 그래 되는 거죠. 올해 증권사 직원들요, 성과금이 최소 1억 이상이나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1년 동안 사고 팔고 해가지고 이익이 사상 최대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기쁘겠죠. 동학개미들이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요. 동학개미여 영원하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은 증권사 직원들이 성과금 받았다고 술 한잔 안 사주죠. 그죠? 주식을 하는데 많은 분야가 있거든요. 알아야 될 분야도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오늘은 중세 유럽과 주식의 상관관계.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고 황당하죠. 근데 한 번은 들어야 돼요. 한 번은 알고 있어야 돼요. 시사, 교양, 역사라는 건요, 최소한 앞으로 내가 계속 주식을 하고 싶다면요, 한 번은 알아요. 아주 막 골치 아프게 십자가로 원쟁이니 청교도 혁명, 면제부, 왕권 신수설, 여러 가지 복잡한 거는 빼버리고 큰 맥락에서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주식쟁이로서의 입각한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지, 어떤 특정 종교를 모독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중세라는 거 있죠. 교황, 한때 교황이 엄청난, 신이 부여한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팔고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기고 여기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막 하다가 여기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이 교황청과 종교 이전에 이 거대한 유럽 대륙에서는 각각의 성주라 그러죠. 성주. 성을 갖고 있는 성주들이 춘추전국 시대처럼 난립을 해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끝없이 치고받고 싸우죠. 서로가 뺏으려고, 영토를 확장하려고 싸웁니다. 그럼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요. 유럽은 대부분의 전쟁이 성을 중심으로 한, 성을 뺏는 공성전이라고 하죠. 이런 성을 중심으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탈환하려 하고 방어를 하고 이런 공성전이 펼쳐지는데 이런 전쟁이 끝없이 펼쳐지다 보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이 성이 무너졌을 때 빨리 수리를 해야 내가 다시 방어를 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최하고 하위 천민 중에서 이 성이 무너졌을 때 이 성을 수리하는 이 수리공들, 벽돌공, 우리 이야기하면 뭐 좋게 가면 건축가 아니면 뭐 노가다 뭐 비슷하겠죠. 이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귀해요. 성이 무너지면 빨리 보수를 해가지고 복구를 시켜놔야 다시 쳐들어와도 내가 견딜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이 중세 유럽에서는 하나의 불문율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죽여도 이 성을 수리하는 이 수리공들은 죽이지 말자. 왜? 다시 또 수리를 해야 되니까. 얘들 다 죽이고 나면 결국은 이긴 놈이나 진 놈이나 다른 놈이 쳐들어와가 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을 수리하는 이 수리공들이 엄청나게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공짜로 일해줍니까? 밤을 새워서라도 빨리 수리를 해라고 요구를 하니까 부르는 게 값이죠.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수리를 해요. 그러면서 얘가 치고받고 하면 할수록 이 수리공들은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을 해요. 그러다가 강력한 성주가 나타나면서 이 주변을 하나씩 다 점령을 해요. 점령을 하고 나서 이 성주가 이제 군주라고 하죠. 전체를 통일을 해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뭐냐? 토사구팽.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잡아먹는다.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이 군주가 뭘 하느냐? 그동안 이 틈바구니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은 이 성을 수리하는 이 집단들, 이 천민들을 가만히 두겠어요? 이렇게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야, 가서 얘들 다 죽이고 뺏어와. 이래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도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갖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냥 도망가면 뽀록나고 바로 잡혀 죽겠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종교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보면서 뭐 청교도 혁명, 뭐 성지순례 이런 식으로 막 이용을 했어. 이 유럽에 있는 이 벽돌공 수리공들의 연합이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성지순례다, 청교도 혁명이다 이 틈바구니를 이용해서 미국 대륙으로 진출을 해요. 그러니까 도망을 간 거죠. 돈을 갖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도망을 가니까 이 미국 대륙, 아메리카 이 거대한 대륙을 가니까 어때요? 이미 여기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토착민이 있고 하니까 여기 쳐들어가 가지고 얘네들이 살기 위해서 뭔가 땅을 차지해야 되겠죠. 요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부 개척 시대. 말 좋아가 서부 개척 시대지. 실제는 거기 있는 인디안들 다 때려 죽이고 땅 뺏은 거잖아요. 맞잖아요. 말이 좋아 개척이지. 말이 좋아가 신대륙이지. 무슨 신대륙이고 무슨 개척입니까? 인디안들 몰살해가지고 땅을 강제로 뺏은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해가지고
이 서부 지역을 개척을 하려니까 인디안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인디안들을 상대로 치고받고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물자 수송이 필요한 거죠. 말에다가 마차를 매달고, 그러니까 역마차라 그러죠. 막 쫓아가니까 물자도 많이 못 싣고 기동력도 떨어지고 말이 지치니까 인디안들이 공격을 하니까 계속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그죠? 청바지라는 것도 이 시기에 처음 나오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 서부를 찬탈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죠. 뭐가 필요했느냐? 그래서 만들어낸 게 철도죠, 철도. 철도를 깔아가지고 이 기차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과 전쟁 물자를 싣고 가로지르면서 서부를 다 점령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디안들이 못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개 철도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철도 회사가 생기고 여기 이 철도 회사는 또 상대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거죠. 그러면 이 철도 회사를 누가 만들었느냐? 여기에서 성벽을 수리하는 이 수리공들이 넘어가서 철도 회사를 차린 거죠. 그리고 서부 개척을 하고. 그래서 성공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또 미개척 대륙을 개척을 하려다 보니까 곳곳에 철도를 막 낳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철도 회사가 점점 부를 축적하겠죠. 이 철도 회사가 부를 축적하고 계속 성장을 하다가 경제라는 개념이 생기고 이 철도 회사 한 7군데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주식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상장.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주식을 주고 경제, 주식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그러면 이 철도 회사가 모여서 만들어낸 게 지금 오늘날의 다우 지수, 모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자금들이 그 철도를 통해서 서부 개척을 통해서 또 서부에서 금맥이 발견되고 골드러시가 이어지고 이러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하다 보니까 미 대륙을 점령할 수 있는 거대 세력으로 이 벽돌공들의 후예들이 점점 성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이 미국 대륙을 점령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후손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미국이란 나라를 다스릴까 협의체를 구성을 해요. 의논을 한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뭐 어떤 사람은 음모론이다, 어떤 사람은 그림자 정부다 이렇게 말하는 프리메이슨 또는 일루미나티 그래 이야기하죠. 우리 달러 화폐 보면 이런 거 있죠. 로고 피라미드에 눈 요래 있는 거 달러 화폐에도 이거 보이잖아요. 이게 일루미나티의 상징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 일루미나티를 지배하는 최고위층 집단을 프리메이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프리메이슨이 또 각자의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 각자의 역할 중에 서로 권력을 갖고 싸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문이 났어요. 우리는 중재자의 가문. 어떤 권력도 안 갖겠다. 절대 미국 대통령이 안 되겠다. 그리고 너희네들이 안 싸우게끔 단합을 하게끔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중재자 가문 해가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그래요. 로스차일드 가문. 어디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전 세계 모든 국가는요. 화폐라는 걸 발행하죠. 그 화폐는 어디서 관리해요? 정부에서 관리하죠. 나라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있고 그 한국은행에서 관리하에 조폐공사에서 지폐를 찍어내고
정부 통제 하에 관리가 되고 있죠. 그런데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기축통화 달러, 이 달러가요, 미 중앙 정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한 가문에서, 개인 가문에서 그 막대한 달러를 관리를 해요. 신기하죠. 그 거대한 미국이라는 나라인데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미스테리. 근데 아무도 이걸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미국 사람들.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걸 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이 로스차일드 가문은 항상 조용해요. 있는 듯 없는 듯 표를 잘 안 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죠? 역대, 자, 요것도 음모론인 줄도 몰라요. 여기에서 이 프리메이슨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나온다. 그런데 이 멤버가 아닌 예외적으로 한 번씩 티 나왔어요. 케네디 가문. 아니면 또 있죠. 그 초기에. 이거 뭐, 링컨, 뭐 이런 사람. 근데 어때요? 암살당하죠, 암살. 암살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음모론인 줄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큰 모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요. 이 가문의 모태는 뭐라 했어요? 철도라 그랬죠. 철도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이랬죠. 그러면 이 가문이 정권을 쥐고 그 다음으로 진출한 게 뭐냐면 철도는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막대한 자본으로 또 진출한 데가 그 롤스 아니지 그게 생각이 안 나냐? 그냥 군수 회사라 생각합니다. 군수 무기, 군수 회사. 전투기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탱크 만들고 하는 전투기 아니면 전쟁 무기, 미사일 무기 막 이런 군수 사업을 또 막 엄청나게 뛰어들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군수 회사는 이 후손들, 이 멤버들이 다 갖고 있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후손들이 군수 무기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또 정권을 창출을 하고 유지를 하고 계속 이끌어요. 그게 미국에 있는 공화당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뭐 부시 가문부터 해가 부시, 아들 부시 이런 식으로 시작하여서 이 공화당이 집권을 하면 어떻게 해요? 군수 무기가 모든 정치 자금의 모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식으로든 분쟁을 일으켜야 돼요. 전쟁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야 얘네들이 수입이 창출되고 먹고 살고 정권 유지가 되겠죠.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 사회는 공화당이 집권을 하면 전 세계가 항상 시끄러워요. 분쟁이 생겨요. 이라크 침공, 이라크 박살내버렸죠. 그죠? 아프가니스탄 모든 분쟁 다 공화당이 해요. 그리고 북한 정권도 그렇고 지금 중국도 그렇고 끝없이 시끄러워요. 전 세계가. 왜냐? 공화당의 모태가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야 대만에서 엄청난 무기 수입하고 북한에서 자꾸 미사일 쏴야 우리도 스텔스기 막 구입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신벨트라 그러죠. 일본, 호주, 미국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 태평양 앞바다 그전에는 칠함대가 쫙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중국의 어떤 거대한 세력과 맞짱 떠야 된다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벨트를 구축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호주에서
파는 엄청난 석탄을 중국에서 수입해 주는데 중국에서 야, 너가 자꾸 미국이랑 이래 해가 협조해가지고 우리한테 공격하네 어쩌니 헛소리 하면 석탄 수입 안 해? 그러니까 호주는 어떻게 해요? 하지 마! 그래서 석탄 분쟁이 일어나니까 여기에서 온갖 인플레이션이다 뭐다 요소수다 난리를 지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분쟁 사태의 뒤에는 미국의 국익 중에서도 공화당 안에서도 군수무기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이 공화당하고 맞짱을 뜨고 있는 민주당은 뭐냐? 그죠? 트럼프한테 힐러리가 압승할 줄 알았는데 뒤집어져 버렸죠. 그 이후로 민주당이 힘을 못 쓰고 있죠. 왜냐하면 민주당에 지금 막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막강한 인물이 없어요. 그래서 지지부진해가지고 공화당한테 끌려다니고 있는데 상원이든 하원이든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밀어주는 데는 뭐냐 하면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IT 기업. IT 기업은 뭐예요?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애들은 글로벌 기업이죠. 전 세계를 상대로 물건을 팔아먹는 회사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세계가 분쟁이 일어나고 복잡하고 머리 아프면 안 팔리죠. 그래서 항상 평화를 원해요. We are the world. 우리는 지구촌. 다 같은 가족이다. 같이 상생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신제품도 갖다 써라. 구글도 써라. 게임도 등록해라. 뭐 해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평화가 유지되어야 돈을 번다. 공화당은 끝없이 분쟁이 일어나야 돈을 벌 수 있다. 그럼 이거를 알아야 되느냐? 지금은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죠. 끝없이 분쟁을 일으키겠죠. 평화라는 것은 없이 계속 싸움을 붙이고 긁어 붙여야 얘네들은 살아남아요. 돈을 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분쟁을 일으킨다.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도 똑같이 요동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막 유가가 막 끝없이 치솟고 있죠. 가스비 치솟고 유가 치솟고 막 인플레이션이다 뭐다 난리다 이죠. 근데 세상이 골치 아프고 어렵고 힘들수록 어떻게 해요? 안전자산 해가지고 전 세계 돈들이 안전자산으로 몰려요. 세상이 불안하면 할수록. 그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게 금덩어리하고 또 뭐죠? 달러. 지금 달러를 미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천문학적으로 찍어냈죠. 그런데 끝없이 찍어냈는데 이게 수요가 없으면 달러의 값어치가 하락을 하겠죠. 그러면 달러가 값어치가 하락을 하면 미국 내에서 경제라는 게 붕괴가 되겠죠. 인플레이션,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치솟고 달러의 값어치는 끝없이 추락을 하고 그게 원하는 게 또 중국이고 달러를 끝없이 찍어낼 동안 위엔화는 시진핑의 통제하에 안 찍어요. 하다못해 대한민국도 엄청나게 돈을 찍어서 계속 공급을 했는데 시진핑이 지금 삼선을 노리고 있는 이 시진핑은 위엔화는 찍지 마. 지금처럼 계속 유지해. 끝까지 버티는 거죠. 그런데 비례해서 달러는 무한정 풀어버렸죠.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는 이 개념을 봤을 때, 값어치를 봤을 때 전 세계 시선이 저래 끝없이 무한정 찍어내는 저 달러를 매입할 것인지 그러면 지금 삼선이 유력한 시진핑이 주도하는 차라리 위엔화가 더 안전자산이 아닌가 달러를 매입하느니 차라리 위엔화를 갖고 있는 게 더 좋지 않은가 지금 세계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화당에서는 어떻게 해요? 더 분쟁을 일으켜라. 사람들이 지구촌이 더 공포에 떨게 해라. 그래야 이 달러를 안전자산을 생각하고 각 국가에서 엄청나게 매입을 해야 무한정 찍어낸 이 달러를 다 흡수를 해야 달러가 안정이 되고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찍어낸 거는 우리가 찍어내되 그거를 갖다가 전 세계 모든 국가한테 퍼넘기는 전략. 그래서 대만도 쑥덕거리고 일본도 쑥덕거리고 중국도 심심하면 가서 옆구리 찌르고 가만히 있는데 머리 한 대 쥐박고 도망가고 이 난리를 지기는 거죠. 근데 시진핑은 어떻게 해요? 대응을 안 하죠. 무대응. 탄소 협약이다 뭐다 일절 시진핑은 활동을 안 해요. 안 나가요. 중국 대륙에 꽉 짱박히가 암만 시비를 걸어도 딱 무시해버려요. 귀 막고 눈 가리고 오로지 원하는 건 뭐다? 위에나가 세상에서 기축동화로 인정받게끔 그거 하나 노리고 꽉 웅크리고 때를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난리를 지기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 틈바구니에서 끼어가지고 중국 편을 들어야 되는지 미국 편을 들어야 되는지 골치 아파요. 근데 이 틈바구니에서 이 미국에서 한국한테 그러죠. 엄마가 좋은지 아빠가 좋은지 선택해라 그래요. 근데 한국은 엄마를 택할 수도 아빠를 택할 수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 정부는 계속 선택해. 우리는 입 딱 닫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얘가 결정했나? 생각하고 있다. 결정했나?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미국 정부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를 이제는 배척시켜요. 쌩까고 무시해버리죠. 무시하고 뭐 국가적인 문제가 발생되면 이재용이를 불러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 라인으로 통화를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나라 정부를 무시하고 문재인 정부를 무시하고 이재용이를 불러가지고 반도체 대란이 일났다. 이재용이야 와라. 와가지고 그죠? 백악관 가가지고 이재용하고 회의를 해요. 하고 여기에서 이재용이한테 반도체 대란 어떤 해결책인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협조해라. 그러죠.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돼요. 다른 문제가 발생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이재용이 불러요. 미국 정부가 삼성만 계속 상대해요. 대한민국 정부는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요소수 사태가 일어나니까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청와대에서 삼성 이재용이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는데 잘못하다가 물류 모든 게 스톱이 되겠다. 이재용이한테 어찌 해봐라. 그러니까 이재용이가 어떻게 해요? 삼성물산이라는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동원해가지고 요소수를 갖다가 긴급 공수해 오겠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코로나 한참 시끄러울 때, 마스크 없었을 때 똑같이 그랬잖아요. 삼성물산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마스크 원단을 무차별적으로 갖고 와서 다 공수 해결했죠. 지금 세상은, 우리나라는, 주변 전국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왜 물가가 오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걸 알려면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죠. 자고 일어나니까 다우 나스닥은 올랐어요. 그러면 초보들은요, 세상 오늘은 빠지진 않겠다. 오르겠다. 희망에 부풀어서 9시를 기다려. 막상 기다려서 동시효과가 시작되니까 한 20-30분 빠바바바 오르다가 갑자기 슝 쳐박기 시작해요. 왜 그렇지? 다우가 올랐는데 왜 빠지지? 근데 사람들은
사람들은 자기 것만 보죠. 내 주식만. 내 주식만 쳐다보니까 내 주식이 왜 이렇지? 내 주식이 왜 이렇지? 그죠? 모든 종목이 지금 다 빠지고 있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어떤 연기금의 문제, 펀드의 문제, 각가지 문제 있지만은 큰 세계적인, 지금 30분이에요. 그러면 얘도 한번 끊어야겠다. 너무 길면 안 올라가니까. 그러면 여기서 끊었다가 다시 2부로 할게요.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2부 기다리겠습니다. 예.